안녕하세요. 오늘은 과목별 시간 분배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사진은 쓸 게 없어가지고 제가 집에 책 쌓아놓은 거를 그냥 찍어왔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목별 시간 조정, 시간 분배에 대한 조정을 할 때 어떠한 조건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지 나한테 있어서, 그리고 분배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요 두 개를 바탕으로 했을 때 상황별로 어떤 샘플들, 케이스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예시니까 너무 이거대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 볼 텐데, 거기에 있어 이거 오늘 드리는 말씀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공부 시간을 분배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성립을 하려면 최소한의 공부 시간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5시간, 6시간 공부하면서 과목별 밸런스를 찾는다는 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얘기예요. 최소한 저는 일단 오늘은 10시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이제 하시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나중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지금 제가 드리는 요 시간 분배는 이론을 공부하고 기출을 푸는 것까지 요 단계. 그래서 7월부터 보통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7월부터 12월 말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동영이라던가 하프라던가 전과목 모의고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는 그런 시기, 학습 단계에서는 각 과목의 성적 상황에 맞춰가지고 재조정을 하셔야 돼요. 재조정이 필요하고, 이 재조정을 할 때는 어떤 걸 또 기준으로 잡아서 재조정을 해야 되는지, 그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이제 과목별 시간 분배를 짜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 대한 고려사항인데, 어쨌든 공무원 시험에서 제일 좌지우지 되는 거는 이런 거죠. 일단 영어가 제일 크죠. 영어가 제일 큰데, 영어 베이스가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영어의 베이스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는데, 일단은 제일 큰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수능이죠. 상대평가 시절에서는 3등급 이내, 그리고 절대평가 시절일 때는 2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토익 있죠. 토익은 최근 3개월 이내 850 이상이면 어느 정도 베이스는 갖춰져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탭스 가끔 치시죠. 이제 피트 준비를 하시거나 편입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탭스를 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최근 6개월 이내에 봤던 학원에서 치는 모의 탭스 말고 실제로 시험장에 가셔서 응시했던 정기 탭스의 경우에 3등급 이내, 3 이내, 3에서 3 플러스 이내면 베이스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토플 같은 경우는 리딩이랑 라이팅이 있잖아요. 요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 20점 이상, 요렇게 네 가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중에 하나를 충족을 한다면 내가 영어에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하루에 공부하는 과목 수. 요거는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7급이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7급이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9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하루에 공통 3과목, 선택 1과목 정도는 해서 4과목이 돌아가는 루틴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요 케이스 분류를 할 때도 하루에 공통 3개, 선택 1 정도는 최소한 돌아갈 수 있게끔
시간 분배를 했고, 이게 초반에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시험 막판에 가서는 5과목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통 3과목은 다 돌아가는 쪽으로 시간 분배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 재시생일 경우, 그 다음에 초시생이지만 영어 실력이 받쳐줄 경우에는 공통이 강하냐 선택이 강하냐, 공통이 약하냐 선택이 약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또 달라질 수 있겠고, 그다음 공부 성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한 과목을 쭉 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여러 과목 2가지, 3가지의 과목을 바꿔가면서 공부를 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쪽에 속합니다. 저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단위로 과목들을 바꿔가면서 공부하는 게 저한테는 좀 괜찮았어요. 요거 관련해서 제가 블로그에는 조금 길게 얘기를 써놨는데, 그 내용은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배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요 4가지 틀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약한 한 과목, 보통 영어죠. 가장 약한 한 과목에 전체 공부 시간의 최대 절반을 투입합니다. 최대 절반을 투입한다는 얘기는 절반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이때부터 1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절반이라고 하면 5시간이잖아요. 5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과목별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게 뭐 일주일, 뭐 2주 이 정도는 괜찮지만 한 달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양 자체가 줄어들면서 펑크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약한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공부 시간의 절반은 넘지 않도록 비중을 조정해 주시는 게 좋고, 요거랑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가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영어를 일단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해놓고 시작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게, 어쨌든 시험은 5과목을 다 봐야 되고, 특히나 전문 과목 시대가 됐을 때는 행정법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될 분량이 조금 더 많아져요. 예전에는 뭐 80점, 85점만 하면 되니까 뭐 최신 판례는 날린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접근 방식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일반 행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 과목에 골고루 85점 이상, 85점과 90점 왔다 갔다 하는 점수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특정 한 과목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목에만 몰빵해서 공부 시간을 편성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공부 학습 내적으로 봤을 때도 특정 한 과목을 6시간에서 8시간을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지루해져요. 한 4시간 정도부터. 그렇기 때문에 6시간, 8시간 공부하는 거랑 4, 5시간을 공부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공부 학습 능률에 있어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6시간, 8시간까지 영어를 투입을 하실 거면 5시간 정도만 하고, 거기에 공통 한 과목 혹은 세법이나 회계같이 분량이 많은 과목들의 경우에는 선택 과목 하나 정도를 병행을 하시는 게 수험 초반이라고 하더라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강한, 내가 강점인 과목이 하나씩 있을 수 있잖아요. 재시생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사라던가 국어라던가 행정학, 행정법 중에 한 과목 내지 2과목이 좀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암기 과목의 경우에는 최소 투입을 해주셔야 되고,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하루에 최소 2시간 정도는 투입을 해주셔야 점수가 유지가 돼요. 계속 아무것도 안 한 채로 빵 시간인 상태로 한 달, 2달 있다가 그 과목을 다시 한다?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어떤 특정 과목의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 공부 시간은 수능을 기준으로 하면 보통 2시간 반 정도를 얘기해요. 뭐 여타 강사님들도 그렇고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공무원 시험은 수능보다는 아니니까, 수능보다는 뭐 사고력의 깊이라던가
복잡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고, 암기를 하더라도 암기를 하고 그거를 응용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암기에 대한 거를 비교적 수능에 비해서는 단순한 형태로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금 줄여서 암기 과목인 경우에는 최소 1시간, 국어나 영어 같이 독해가 들어가는 부분은 최소 2시간 정도는 투입을 해주셔야 한다. 그래서 약한 과목과 강한 과목에 있어서 시간을 일단 디폴트로 잡아놓고, 기본값으로 잡아놓고 나머지 과목들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선택 과목은 아까 제가 초반에 고려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매일 2과목을 할 거냐, 1과목씩 격일로 할 거냐, 요거를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공통 과목에 따라서, 그리고 앞부분에 따라서 요 말씀드린 2가지에 따라서 시간 비중이 거의 딱 고정이 되거든요. 이따가 케이스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마지막, 비율 조정 시기에 관련된 부분인데, 한번 뭔가 내가 과목별 시간 배분을 정했으면 6주 정도는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 최대 8주까지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진도에 맞춰가지고 그 이후에 6주에서 8주가 지난 이후에 비중을 조정하시는 것이 그 공부의 연속성을 따졌을 때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막판에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어쨌든 그동안 꾸준히 공부를 잘 하셨다면 동영을 풀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동영을 풀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3번 정도의 동영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평균 점수에 변동이 있을 때 그 시점에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공부 경험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동영을 3번 정도 풀어보면 본인들이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 본인 스스로 직접 조정을 일부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총 4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 4가지를 이 4가지를 바탕으로 케이스를 조금 분류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영어가 약한 초시생이나 재시생 분들, 영어가 약한 초시생이나 재시생 분들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는 50% 말씀을 드렸는데 50%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1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어는 40% 정도, 그러니까 4시간 정도 되겠죠. 그 다음 국어 20%, 세무검찰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어 20% 정도 잡고 영어를 40% 하는데 국어를 2 이상 잡으면 조금 무리가 있죠.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범위에 있어서 조정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뭐 한자를 좀 버린다던가, 이런 그 어휘, 고유어 이런 것들을 좀 줄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셔야 되고, 문법도 지엽적인 건 좀 날려야겠죠.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 다음 한국사 20%. 저는 한국사도 하루에 1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가 최대치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러려면 강의도 조금 짧은 걸로 바꿔야 되고 분량도 좀 적은 교재를 택하셔야겠죠. 그 다음 나머지 선택 과목을 격일로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4, 2, 2 해가지고 총 10시간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1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비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공부를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요 알파에 해당하는 요 분량은 내가 국어가 부족하면 국어에, 한국사가 부족하면 한국사에, 선택 과목이 부족하면 선택 과목에 추가로 얹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다만 세무직이나 검찰직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 다른 일반 행정직, 행정학, 행정법에 사회복지학, 뭐 교육학 이런 과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분량이 많고 난도도 좀 있는 편이고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세무검찰이 아닌 나머지 직렬과는 비중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통을 격일로, 국어랑 한국사를 격일로 3시간을 가지고 가고, 나머지 30%를 선택 과목을 하나씩 격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순서대로, 예를 들면 오정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회계를 먼저 하고 세법을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뭐 형법이나 형소법의 경우에도 형법을 먼저 해라, 형소법을 먼저 해라, 이런 식으로 법원직 같은 경우에도 민법, 민사소송법,
이런 것들을 어떤 순서를 정해주시는 강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하나씩 진행을 하시는 게 공부의 이 요기, 세무나 검찰이나 법원직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통을 격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랑 마찬가지로 범위에 대한 본인의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막 90강, 100강 되는 국어 강의를 다 들을 수는 없고, 한국사도 기본 강의가 뭐 5,000분, 4,000분짜리 강의를 들을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은 영어가 약하기 때문에 영어를 보강을 하면서 나머지 과목들의 균형을 잡아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영어가 강한 초시생분들 최근에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이 오늘 영상과는 조금 별개의 얘기지만 영어는 이제 70점에서 75점만 받으면 된다. 선택 과목이 더 중요하다. 이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뭐 2012년처럼 2012년에 전문 과목, 전공별 과목들이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이 얘기가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시에 들어오는 분들 중에서 영어 70점, 75점만 하고 나머지 과목을 더 한다. 왜? 영어는 어차피 안 오르니까. 이 의견이 내년에도 통할까?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영어 잘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근데 영어가 강하신 분들 중에 국어가 약한 경우, 국어가 강한 경우로 나눠서 보통 이때 이제 영어가 강한 분들 중에 국어가 강하다 약하다는 아무래도 문법이 강하다 약하다일 가능성이 높겠죠. 보면 국어가 약한 경우에는 국어를 30%, 그리고 한국사 초시니까 해야 될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30%, 그리고 나머지 선택 과목을 격일로 20%. 그럼 한국사가 일반적으로 이론이 한 바퀴 돌고 기출이 돌기 시작하면 한국사 공부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택 과목의 비중을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늘리고 얘는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을 좀 잡아가시면 되겠고, 나는 영어도 잘하는데 수능 때 국어도 잘했다. 그래서 문학과 비문학에 있어서는 별로 할 게 없고 문법만 좀 잡아주면 된다 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어리신 분들 중에 보면 그럼 당연히 국어도 요 정도 진행을 하고 문법만 하면 되니까 비문학, 문학은 문제만 좀 더 풀어주면 되니까 요 정도 시간 잡으면 될 것 같고, 한국사 초시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게 많아요. 예전에 이제 서울대 필수 과목일 때 한국사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그냥 절대평가 한국사는 공무원 한국사 범위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한국사에 초반엔 조금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국어랑 영어, 독해에 특히 베이스가 있으면 나머지 과목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단기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겠죠. 다음, 공통과목 재시생인 경우에 공통과목이 강하고 선택과목이 좀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앞에서 요런 분들, 영어는 강한데 영어가 강한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요쪽에 초점을 조금 맞추다 보면 아무래도 선택 과목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 초시생 때 공통 과목을 너무 과하게 해서 선택 과목을 할 시간이 없었던 분들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보통은 한국사는 잘하시거든요. 한국사도 잘하고 국어도 문법 정도는 괜찮고, 그리고 영어도 어휘랑 문법 정도는 괜찮고 독해를 조금 더 해야 되고 이런 식일 경우에 선택 과목을 이 정도로 늘려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매일 2과목씩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고, 세법이나 회계처럼 좀 일관성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 그 다음 민법이라던가 행정법을 처음 하신다던가 형법, 형소법을 하시는 경우에는 전체의 절반을 선택 과목으로 투입을 하고 이걸 격일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거는 개인의 성향, 나의 공부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재시생인데 공통 과목이 약하고 선택 과목이 강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뭐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사회복지직이라던가 간호직, 보건직 이런 경우. 그다음에 기술직이신 분들 중에 뭐 농업직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농업직을 준비하신다던가 하시는 분들은 전공생인 경우들이 꽤 많기 때문에 선택 과목보다는 공통 과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대 3대 2대 2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떤 공부 시간의 밸런스를 잡아가는 거는 최소한의 공부 시간이 보장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거. 저는 그래서 그거를 10시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학습 단계별로 7월에서 12월이 아니라 1월부터 이제 파이널 기간에 들어갔을 때는 나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영어 실력 하루에 내가 몇 과목을 공부할 것인지 공통이 강한지 선택이 약한지 공통이 약하고 선택이 강한지에 따라서 또 시간 배분이 달라질 수 있고 나는 한 과목을 좀 쭉 공부하는 걸 선호하는지 과목을 쪼개서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신 상태에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이제 가장 약한 한 과목, 가장 강한 한 과목의 시간을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 선택 과목을 나머지 과목들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어느 비중으로 공부하실 건지를 정하면 생각보다 과목별 시간 분배는 간단하게 딱 떨어집니다. 그거 가지고 고민하시지 말라고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율 조정은 한번 과목별로 시간 배분을 해놨으면 최소 6주에서 8주 정도는 유지를 한 상태에서 나중에 파이널 기간에 갔을 때 동형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점수의 변동이 있을 시에 그때 조정을 하시는 것이 연속성의 측면에서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상황별로 어떻게 과목별 시간 분배를 하면 괜찮을지 하나씩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요렇게도 국어가 강한 경우, 국어가 약한 경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재시생이신 경우에 공통이 강한지 선택이 강한지에 따라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계속 제가 리뷰랑 관련된 것들의 영상을 올리다가 이제 공부 방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영상도 조금 섞어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번에 잘 준비해가지고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하세요.